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음식, 저녁에 피곤해서 나오는 한숨, 그리고 스트레스에 쫓겨 허겁지겁 넘기는 끼니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 있다면 정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습관만으로도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10분 정도의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시나요?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도와줍니다. 이 비타민 D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단지 하루 10분의 산책이 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만약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피로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친구와 크게 다투고 나서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나요?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 산책과 같은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도 중요한데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억누르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주변을 환기시키는 작은 노력들이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햇볕을 쬐고 깊게 숨을 쉬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의 방어막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일상의 습관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암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암이 더 쉽게 자랄 수도 혹은 그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일상 속에서 암의 성장 환경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항암 식단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암을 예방하고 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연에 가까운 식품을 먹는 것인데요. 고기를 먹더라도 무항생제, 목초 사육된 고기를 선택하고 야채를 먹더라도 농약 없이 재배된 유기농 채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 몸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색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고, 보라색의 블루베리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물성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색이 아니라 암과 싸우는 힘을 가진 식품들이죠. 가공식품과 유해 물질을 피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식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설탕, 소금, 그리고 방부제가 첨가되곤 합니다. 이들 성분은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공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포함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캔디나 과자를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공 첨가물과 색소, 방부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곡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유해 물질의 피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기나 용기도 포함되는데요.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데우거나 보관하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이 음식에 스며들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유리용기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보다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생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미세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여 염소와 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노력들이 암의 성장 환경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의 성장 환경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음식의 선택은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과 공기, 사용하는 제품들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이 성장할 수 없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을 이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몸이 스스로 갖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고 회복하는 힘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자리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올바른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어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과 강황도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생강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 암과 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요리에 자주 사용하거나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귤,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의 방어 체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몸이 조금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비타민C가 백혈구의 활동을 돕기 때문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견과류와 씨알류도 면역력 강화에 좋은 간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 등에는 비타민 E와 아연이 들어있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간식으로 달콤한 과자 대신 이런 견과류를 먹는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책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작은 운동이 축적되면 면역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뛰어다닌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운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로 인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몸이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전날 밤에 잠을 못 잔 경험이 있다면 다음날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면역력과 신체 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편안한 온도로 잠을 자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이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분이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한 당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콤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지만 그 대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남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설탕 섭취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은 암세포에게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PET 스캔이라는 검사에서는 포도당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을 주입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므로 PET 스캔에서 암이 있는 부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암세포가 얼마나 설탕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염증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암세포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주 단 음식을 먹는 습관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당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제된 설탕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제된 설탕이란 케이크나 쿠키, 청량음료 등에 들어가는 백설탕을 말합니다. 이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당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는 천연 당분으로 건강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연 당분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분을 섭취할 때는 과일을 통한 섭취를 추천합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딸기나 사과를 간식으로 선택하면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수보다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가공식품에 숨겨진 설탕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케첩 한 숟가락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설탕 외에도 방부제, 인공 첨가물 등이 들어있어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피하고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분을 대체할 수 있는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설탕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건강한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디저트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면 달콤한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청량음료나 가당음료는 설탕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신선한 물이나 허브차, 녹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은 적당히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식품을 통해 건강한 당을 섭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염증은 사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으로 상처를 치유하거나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만성화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 손상된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몸살이 나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면 몸 안에 만성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몸에 염증이 있으면 암세포가 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있는 환경은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손상된 세포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성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설탕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칩이나 튀긴 음식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지방이 많아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을 줄이는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합니다.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녹색 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황과 생강은 천연 항염제로 유명합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 역시 소염 효과가 뛰어나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첨가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단 외에도 생활습관이 염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피로하고 면역력이 약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염증이 밀접하게 연결된 예시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산책과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염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매일 가볍게 걷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걷는 산책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염증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더 쉽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이렇듯 염증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염증을 관리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식탁 위에 항암 효과를 지닌 자연 식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식품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특히 항산화 성분과 식물 영양소가 풍부해 암과 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 식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해로운 분자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과일들은 안토시아닌, 비타민 C, 비타민 E 등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거나 간식으로 신선한 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특히 전립선암과 같은 특정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는 라이코펜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녹차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카테킨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항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물 영양소와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화합물로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로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화가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찌거나 볶아서 섭취하면 이들의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강황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염 및 항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커큐민은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황을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레 요리에 강황을 추가하거나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슈퍼푸드들도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을 말합니다. 치아씨드, 아마씨, 그리고 키노아 같은 슈퍼푸드는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치아씨드를 요거트에 뿌리거나 퀴노아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자연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물 영양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의 식사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슈퍼푸드를 포함시켜 항암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물건들과 먹는 음식들 속에서 환경 독소와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 건강에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이런 독소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상 속 독소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화학 세제로부터 독소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데우는 것은 환경 호르몬을 방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키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기세척제나 청소세제와 같은 화학 제품도 독소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세제를 사용할 때는 독성 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천연 세제를 사용하거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 집안에 청소를 하거나 천연 오일을 첨가한 세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살충제와 제초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원에서 사용하는 제초제나 살충제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에 뿌리는 제초제에 노출된 뒤 눈이나 피부가 가려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는 우리 몸이 화학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유기농 재배를 지향하고 정원을 관리할 때도 천연 재료로 만든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특히 주의해야 할 독소 중 하나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을 흉내내어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는 특히 암의 발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 호르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도 환경 호르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는 BPA 같은 화학 물질이 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병 대신 유리병이나 금속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식기와 장난감은 BPA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공기와 물도 독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며 장기적으로는 암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기보다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생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는 의류와 사용하는 화장품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에도 파라벤, 트리클로산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독소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은 일상 속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 사용, 천연 세제와 방제제 선택, 신선한 식품 섭취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싸우는 데 있어 심리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기분 전환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주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는 몸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몸이 더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리 몸은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관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너무 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심리적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챙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명상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전날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이 들 때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이 되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도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와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합니다. 특히 야외에서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공원에서 걷는 산책 시간은 마음을 환기하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심리적 건강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암을 이기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유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을 이기는 데 있어 마음가짐은 신체적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암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암을 이기기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 가능한 생활 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해주어 치료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자신을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기로 결심하는 것이 작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스스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암 환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에는 꾸준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운동은 단지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힘을 줍니다. 매일 20분씩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포함하고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신선한 샐러드와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를 먹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가 높은 슈퍼푸드를 섭취하는 것도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 키노아, 블루베리 같은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활 습관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포함됩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피로감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79시간의 깊은 수면을 취하고 낮에도 필요한 경우 짧은 낮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몸을 이완시키고 더 좋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모이는 자조 모임에 참여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한 정신적인 안정도 필수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씩 짧게라도 명상 시간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을 이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쉽게 낙담하지 않고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중에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의 작은 성공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암을 이기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을 예방하고 성장 환경을 차단하며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모든 정보는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무서운 위협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노력들은 그 위협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노력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날의 작은 성과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은 단순한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건강과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때로는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 때문에 쉽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과 싸우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더 강해지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여정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지지와 격려는 암과 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큰 도전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병을 이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암이라는 도전은 때때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긍정적이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것은 단지 특정한 식습관이나 운동, 명상 같은 방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더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어느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키듯 오늘의 작은 노력이 쌓여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배운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암을 이기기 위한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작은 습관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희망을 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작은 노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으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